자, 오늘 개념 설명할 내용은 닮음인데요. 여기부터는 기말고사 범위에요. 중간고사 대비 들어가기 전에 닮음까지 할지 피타고라스 정리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정도 하고 멈출 겁니다. 그리고 기말 대비 들어갈 거예요. 도형의 닮음은 모양이 같고 크기가 다른 두 도형의 관계를 닮음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다고 칩시다. 내가 일부러 2배 차이 나게 그렸어요. 그러면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는 닮았습니다. 얘네들은 대응관계 A, B와 EF가 대응관계고요. BC와 FG가 대응관계고 CD와 GH가 대응관계고 AD와 EH가 대응관계입니다. A와 E가 대응관계고요. 그래서 대응점, 각 A와 각 E, 대응각, 대응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두 도형이 닮으면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서로 같고요.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으면 합동이 돼버리겠지, 그지?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길이 B가 모두 같다요.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길이의 B가 모두 같답니다. 이 길이가 2면, 이 길이가 4면, 이 길이가 3이면, 이 길이도 3이고, 이 길이가 2분의 5면, 이 길이는 5고요. 이 길이가 4면, 이 길이는 8이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B가 1대2. 이 대응하는 길이의 B가 모두 같은 애,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닮음 B라고 불러요. 대응하는 길이의 B를 뭐라고 부른다? 닮음 B라고 부른다. 근데 대응하는 길이의 B는 대응하는 변만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높이 관련이, 높이는 아니지만 이런 변이 있으면, 이런 변이 아니라 이런 길이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5면 5일 수는 없네. 4보다 짧아야 되네. 그럼 얘도 2분의 5라고 하죠. 그러면 얘도 5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이의 B는 어디에서나 다 똑같은 변의 길이의 B나 높이의 B나 둘레 길이의 B까지 길이의 B는 모두 닮은 B가 된다. 그래서 길이 B가, 이거 기억해야 돼요. 길이의 B가 닮은 B다. 길이의 B가 닮은 B다. 꼭 변의 길이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닮음의 기후는 사각형 ABCD와 사각형 EFGH가 닮았다 할 때 S차를 눕힌 것처럼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원래 그 정비례 기호예요. 정비례 기호긴 한데 닮음에서도 이렇게 쓴다. 라는 거 정도 기본적인 닮음에 대한 얘기고요. 입체도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설명 안 할게요. 입체도형에서도 대응하는 변 혹은 높이 이런 변들의 길이비는 다 똑같고요. 대응하는 점들의 위치에 따라서 각 얘기는 특별히 입체도형에서는 안 해도 되고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넓이 비와 부피의 비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넓이가 1인 사각형이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1이죠. 넓이가 4인 사각형이 있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2예요.
넓이가 9인 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이에요. 한 변의 길이가 3입니다. 그럼 닮은 비는 1대 2대 3인데 넓이의 비는 1대 4대 9죠. 제곱하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는데. 그래서 넓이의 비는 닮은 비를 제곱하면 된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넓이 비는 닮은 비를 제곱하면 된다. 물론 닮은 도형이어야겠지. 닮은 도형 1대 부피 비는요. 한 변이 1인 정육면체가 있고요. 한 변이 2인 정육면체. 뭐 자리상 3까지는 안 할게요. 그럼 얘는 닮은 비가 1대2인데 부피 비는 1대8이에요. 세제곱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세제곱. 그래서 부피의 비는 닮은 비의 3승이다. 세제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요거랑 관련된 기본 문제에 가까우면서 조금 까다로운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원뿔을 모선을 3등분해서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은 요 맨 위에 있는 원뿔하고 1층, 2층 합친 원뿔하고 전체 원뿔이 다 닮았습니다. 닮은 비는 1대 2대 3이겠죠. 그러면 부피비가 1대 2, 8대 3의 세제곱 27이니까 여기가 1이면 8에서 1 빼면 요 중간층은 7이에요. 합쳐서 8이니까. 그 다음에 27에서 빼면 요 마지막 층은 19다. 요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옆넓이만 보면 겉넓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고요. 옆넓이라고 보면 옆넓이는 얘를 쫙 펼치면 이런 부채꼴이 될 텐데 여기에서 이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옆넓이는 넓이의 비니까 1대 4대 3, 3, 9니까 1대 3대 4다? 아니지, 4가 아니라 5다. 두 개 합쳐서 빼는 게 아니죠. 이것만 빼야죠. 이런 관계가 생깁니다. 옆넓이만 봤을 때. 물론 이거 겉넓이를 합쳐도 마찬가지긴 해요. 겉넓이는 근데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요거랑 요거까지 더한 거. 요 겉넓이랑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합친 겉넓이랑 이거에다가 이걸 합친 겉넓이는 1대 4대 9의 관계가 있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이제 돼요. 그런 생각을 해줄 수 있으면 된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닮음 조건이라는 게 나올 텐데. 맞죠? 요거는 지금 교과 과정에는 안 나오는 얘기인데 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어떤 점에서 빛을 랜턴 같은 걸로 한 점에서 팍 쐈다고 칩시다. 그러면 빛이 막 이렇게 퍼져 나갈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막 퍼져 나갈 거 아닙니까? 뭐 이쪽으로도 퍼져 나가고 이쪽으로도 퍼져 나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이렇게 퍼져 나갈 때 이 점에서부터 1만큼 떨어진 애들을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연결해요. 여기도 뭐 똑같이 떨어지네.
그 다음에 각각이 2배, 여기서 2배 되고 여기서도 2배 되고, 여기서는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 여기서 2배 되고 여기서 2배 되는 데를 또 연결해 이렇게. 그러면은 요 앞에 보이는 삼각형이 닮은 비가 1대2잖아요. 그럼 여기도 1대2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얘도 1대2가 됩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또 비슷한 거 옛날에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불렀더라. 아유, 나 하도 안 하다 보니까 오래돼서 까먹었네. 닮음의 중심이라고 그랬나? 그런 용어가 있었는데. 어떤 점에서 이렇게 네 방향으로 선을 막 그어요. 뭐 꼭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어. 그 다음에 이렇게 적당히 떨어진 자리 4개를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각각을 2배씩. 여기서 2배, 여기도 2배, 여기도 2배, 여기도 2배 되는 자리를 잡아서 이렇게 연결하면 이 삼각형만 봤을 때 여기가 1대2니까 여기도 1대2겠죠? 여기도 똑같은 이유로 1대2니까 1대2겠죠? 그럼 노란 거랑 빨간 거는 닮은 비가 1대2고 무조건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도 교과서에 실려 있던 내용인데 지금은 교과서에는 빠졌는데 뭐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에는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삼각형의 닮음으로 가겠습니다. 삼각형의 닮은 조건은 3가지가 있는데 합동 조건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 b가 모두 같다. 이거는 SSS 닮음이라고 해요. 길이 3개에 대한 얘기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요만한 삼각형이 있고 작게 하자. 요만한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2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면 여기가 2분의 5고 여기가 3이면 여기는 2분의 3이다. 이러면 닮은 비가 2대1, 2대1, 2대1이니까 닮은 비가 2대1이다. 둘이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 b가 같고 그 사이 낀 각의 크기가 같다. 당연히 얘는 SAS 닮음이라고 합니다. SAS 닮음이 일단은 이 단원에서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조금 알아보기가 힘들어. 근데 내가 알아보는 방법은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대응하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답니다. 이건 변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건 AA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각 3개가 같으면 되는데 2개만 같으면 3개가 다 같아지기 때문에 그냥 2개만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AA 닮음과 SAS 닮음을 구분하는 방법인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AA 닮음과 SSS 닮음은 구별하기가 편하단 말이야. 3변이 다 대놓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SSS 닮음은 문제에 잘 안 나와요. 너희들이 닮음 요 뒤에 평행선의 길이 b 여기까지 다 했을 때 80% 이상, 90% 가까이가 AA 닮음이에요. 그리고 약간 소수, 10% 정도? 여기 90%라고 할까? 한 9% 정도 얘기할까? 얘가 SA 닮음이고, 얘는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 1% 이하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AA 닮음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A, B, C, D 그랬을 때 삼각형 ABC 전체랑 삼각형 AADB 전체랑 얘가 닮았어요. 왜 닮았냐면 각 A가 공통이고요. 각 A가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죠. 각 A가 공통이고 같은 각 표시를 하나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 C랑 각 ABD가 같으니까 각 두 개가 같으니까 AA 닮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의 대표적인 모양은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직각삼각형에서 직각이 있는 꼭지점에서 빗변에 수선을 그려. 그러면은 여기를 A라고 그러면 B라고 그러면 A 더하기 B가 90도죠. 근데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돼요. 그래서 전체랑 이쪽 거랑 닮았고 전체랑 이쪽 거랑도 닮았고 이쪽이랑 이쪽도 닮았어요. 전부 다 A 닮음입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추가로 하기로 하고 SAS 닮음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똑같이 생겼는데 만약에 똑같이 생기는 그림도 많이 나온다는 뜻이야. 똑같이 생겼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같다는 표시를 해놓고 뭐 여기를 구하는 문제였다고 치자. 여기를 구하는 문제였다고 치면 뭐 여기가 10이고 이랬다고 했을 때 1이 10 이랬다고 쳤을 때 뭐 어디를 줄까? 뭐 여기를 뭐 6이라고 할까? 여기를 6이라고 하면 여기가 뭐 3이라고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럼 AA 닮음에서 문제를 푸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양끝각을 확인하는 거예요. X의 양끝각은 작은 쪽에서 X의 양끝각은 동그라미랑 세모죠. 그럼 여기서는 동그라미 세모니까 X 대 12 대응변이라는 거야. 비례식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거 먼저 했으니까 작은 거에서 6은 A랑 동그라미잖아, 작은 거에서는. 그럼 큰 거에서도 A랑 동그라미. 이러면 안 맞네. 이번에는 3은 A랑 세모잖아. 큰 거에서는 A랑 세모잖아. 3대 6이구나.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양 끝각 보고 찾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찾는 건데 SAS 닮으면 일단 같은 각 표시가 없어. 같은 각 표시가 없고 어떻게 찾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찾아요. 똑같이 여기가 6이고 여기를 X를 물어볼 거야. 여기가 10이래. 그리고 여기가 3인데 뭐가 추가로 나오냐면 이런 데가 추가로 나와요. 이런 데가 추가로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요? 라고 했을 때 얘를 뜯어서 뒤집어. 이렇게 뒤집어. 그러면은 얘랑 맞추는 거야. 얘를 뜯어서 뒤집는 거야. 3대 6하고 6대 12가 1대 2가 되는구나. 얘도 그러면 1대 2구나. 이렇게 찾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찾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어차피 끼인 각은 A니까 공통각을 이용하는데 나머지 한 각을 바로 알 수 있으면 양끝각으로 대응변을 찾아보면 돼요. 그래서 각에 대한 힌트가 더 있던지 각에 대한 힌트가 없으면 변에 대한 힌트가 더 있던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되죠? 저 직각삼각형에서 수직이 있는 그림을 보겠습니다. 직각삼각형에서 수직이 있는 그림은 자 봐. 요거 공식 몇 개 외워야 된다. 직각삼각형 ABC에서 A에서 BC의 수선을 그렸을 때 첫 번째
삼각형 ABC 전체와 왼쪽 거 여기 D라고 그러면 삼각형 ABD 전체와 왼쪽 게 닮은 상황이에요. 전체에서 빗변 BC 대 왼쪽 거에서 빗변 AB는 전체에서 두 번째 짧은 거 AB 대 ABC에서 두 번째 짧은 거 BD 이런 닮은 비가 성립할 거란 말입니다. 전체에서 빗변 대 왼쪽 거에서 빗변 전체에서 제일 짧은 거 말고 두 번째인 거랑 왼쪽 거에서 두 번째인 거 그러면 요거를 정리를 하면 AB의 제곱은 BD 곱하기 BC 이걸 어떻게 이거는 내가 설명하려고 쓴 거고 너희들은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항상 제곱이 들어가는 변은 요 큰 거에 직각이 있는 꼭지점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식이 3개야.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해돼 안 돼? 이해돼? 항상 그 큰 직각삼각형의 직각에서 출발하면 제곱이야. 이거의 제곱은 빗변을 타고 가는데 짧게 곱하기 길게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해돼?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는데 A에서 B변에다가 수선을 그렸을 때 D라고 하면 이번에는 전체랑 오른쪽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각형 ABC랑 삼각형 ADC DAC 대응 점을 맞추면 이렇게 되게 돼 있어. A가 직각이 있는 애니까 얘도 직각이 있는 애부터 쓰겠지. 그럼 얘도 이쁘게 쓸까? 얘도 ABC면 DBA이긴 해요. 대응점을 맞추면 이해되죠? 여기서도 큰 거의 빗변과 작은 거의 빗변은 이게 이제 길이비니까 닮은 건 확실하니까 큰 거에서 제일 짧은 변 여기서 제일 짧은 변 그러면 AC의 제곱은 DC 대 BC 그럼 얘도 항상 직각이 있는 꼭지점에서 출발하면 제곱이야. AC의 제곱은 CD, DC 대 BC. 같은 얘기죠? 왼쪽으로 가면 내려오는 제곱은 여기서 빗변을 중간에 멈췄다가 짧게 전체. 이쪽으로도 빗변으로 내려오는 제곱은 멈췄다가 짧게 전체. 이렇게 똑같은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건 왼쪽 거 오른쪽 게 닮았을 텐데 마지막 건 왼쪽 거 오른쪽 게 닮았을 텐데요. 삼각형 ABD랑 삼각형 A부터니까 ABD, CAD 대응점 위치 맞추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얘랑 얘에 대한 얘기니까 이때는 빗변이 안 들어가요. ABD의 두 번째 길이 BD 대 ADC의 두 번째 길이 AD 제일 짧은 거 AD 대 제일 짧은 거 CD 하면 AD의 제곱은 BD 곱하기 CD인데 얘는 높이의 제곱은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게 이것도 제곱, 이것도 제곱, 이것도 제곱인 거야. 높이의 제곱은 양 옆으로 곱하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다시 얘기하지만 어디서 나오는 공식이라고? 직각삼각형의 직각에서 수선을, 빗변에 수선을 내리는 그림이야. 맞아. 그러면 얘를 한꺼번에 왼쪽의 제곱은 짧게 전체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오른쪽의 제곱도 짧게 전체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높이의 제곱, 가운데 거 제곱은 양옆으로 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요게 닮은 관계에서 나오는 공식 3개고 마지막으로 똑같은 그림인데 밑변 곱하기 높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건 넓이 관계로 이런 공식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거는 보통 한글로 소자처럼 생겼다고 해서 소자 공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까지 직각삼각형에 90도가 있는 꼭지점에서 빗변에 수선을 그은 그림은 공식이 4개가 나오게 돼 있어. 이해됩니까? 이거 4개를 자유롭게 쓰면서 상황에 맞춰서 계산을 해주고 풀어주면 될 겁니다. 이해되죠?